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강채림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됐죠. 예상보다 더 하회하는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주말을 지나면서 시장에 다시 확인해야 할 변수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고용은 둔화됐지만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의 7월 물가 지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고용 지표가 뉴욕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뉴욕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보다 약했던 고용 지표가 발표됐지만 미국의 뉴욕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이 한층 낮아졌다는 부분이었습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가 예상과 달리 감소하면서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고 있다라는 예상치가 나왔고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고용이 둔화되면서 이런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다음 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는 시각이 더 낮아졌고요. 결국 이번 고용 지표가 금리 전망을 바꾸면서 위험 자산에 다시 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이 약해졌다는 건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을 덜어지는 좋은 신호지만 동시에 미국 경기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단순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에서 그치기보다는 고용 둔화가 실제 경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저희 헤드라인부터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고용 지표의 ETF 자금도 비트코인도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마라톤 홀딩스가 비트코인 담보로 6억 달러를 조달했다. 앞으로 AI 인프라를 늘려가겠다라고 발표한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시장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금리 부담이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에도 이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현물 비트코인이 ETF 자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달러나 채권에 대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의 투자 매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약 8억 5천만 달러가 순유입되면서 기관들의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제도권 자금의 시장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파생 상품 시장의 숏포지션 청산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앞으로 있겠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된 것뿐만 아니라 하락에 베팅했던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되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졌을 가능성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고요. 결국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 완화와 ETF 자금 유입이라는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실제 상승을 뒷받침할 매수세가 얼마나 이어지고 있을지 확인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눈여겨볼 소식은 비트코인을 직접 팔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 기업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마라톤 디지털이 약 18,750개의 비트코인을 담보로 6억 달러의 신규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매각하는 대신 담보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특히 이번 자금은 에너지와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 그리고 AI 고성능 컴퓨터 인프라에 더 확대돼서 활용될 예정이고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면서 그 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더욱더 크게 확보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함께 지켜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제공한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받거나 담보 자산이 청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사고 파는 이 투자 자산을 넘어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담보 자산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담보로 자금까지 조달해서 보유하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이따가 조금 더 면밀하게 비트코인 시장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렇다면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주말 사이 6만 5천 달러를 터치했던 비트코인 현재는 6만 4,994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이 시간 대비 0.12% 소폭 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더리움 살펴보시면 1,914달러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09% 다소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솔라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6달러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이 시간 대비 0.97%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 네, 저희 마지막으로 XRP 살펴보시면 1.0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이 시간 대비 0.67%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많은 오름세와 내림세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잠시 고점을 터치했다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금리와 ETF 자금 흐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고 더 면밀한 전략 받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줬습니다.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만큼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들 놓치지 말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태현 전문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도 뭐 어떻게 또 시작이 됐고, 근데 이번 주는 좀 지난주와 다르게 좀 강하게 시작이 됐고, 이번 주에 또 굵직한 이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면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태현 전문가님께서는 정말 시장을 더 면밀하게 차트로 들여다봐 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저희 주말 사이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금리 부담은 낮아졌고 또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시장에서 확인해야 될 변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래도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좀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번 주가 저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이 이번 주에 주봉에서 직전 음봉을 잡아먹고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도 그래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비트코인 주봉이 강하게 마무리가 됐다는 점, 일단 직전 캔들을 잡아먹고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주말간 금요일부터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직전 구간들처럼 주봉상에 존재하는 유동성 공백인 구간들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비어있는 공간들 여기서도 보면은 되돌림 이후에 여기를 어느 정도 채우고 나서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구간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세 개의 장대 캔들이 나오고 여기 비어 있는 공백 구간 여기를 터치하고 나서 내려왔다는 점.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일단은 6월 달에 비트코인이 저점 갱신을 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만 벌써 2달 가까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 앞의 모습처럼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도 되돌림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건 여러분들이 이것만 조금은 이번 주에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뭐 CPI, 수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고 목요일 날은 PPI 그리고 금요일 날은 소매 판매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지금 시장 분위기도 좋으니까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명분 충분합니다. 근데 다만 CPI 그리고 PPI 그리고 이번 주 발표된 소매 판매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3일 연속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유동성을 채워주고 나서 그대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68K 부근이 될 것 같습니다. 68K 부근이 이 유동성 공백의 중간값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이 구간 안에서 2개월 동안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고점 68K 부분 일단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68K를 터치를 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으면, 혹은 여기서 그대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점 부근은 63,500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주 일단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시장을 보면서 실시간 관점들은 정보방에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추후 관점들은 정보방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CPI, PPI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남아있죠. 앞으로 그렇다면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주의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 고점은 68K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요. 더 정확한 전략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보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비트코인과 함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더리움은 이번 주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또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죠. 이번 주에는 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같은 흐름을 이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방향은 비슷할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네. 이더리움이 근데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더리움은 일단 4시간 차트입니다. 4시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차트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고 나서 비트코인의 되돌림이 꽤 깊었던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내려오더라도 계속해서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금요일부터 비트코인이랑 같이 상승을 했었지만 결국에 고점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움직임이나 변동성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도 본다면은 하방은 다소 제한적이고, 상승 탄력이 붙을 시에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와줄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을 좀 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더리움 현물로도 거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알트코인을 우리가 이제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이더리움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이 상승 탄력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보다는 강한 상승을 보일 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고점도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고, 지금 저점이 갱신이 됐을 때도 보면은 결국에 이 올렸던 레벨에서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힌트를 얻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일단 이더리움은 확실히 레인지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면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축적 이후에 분출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축적 이후에 분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더리움은 확실히 조금 비트보다는 깔끔하게 이런 레인지를 형성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상승이 나오면서도 꽤 괜찮은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구간들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과정도 좀 깔끔하고, 내려올 때도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도 방향이 나오고, 여기서 축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방향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 자체가 깔끔하다 보니까 큰 이벤트만 좀 잘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상승이 나왔을 때 위에 존재하는 이 동일 고점,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는 2,050달러입니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3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더리움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비트코인 방향도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좀 상승으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뭐 이더리움 좀 좋게 보시는 분들, 뭐 이더리움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좀 같이 보면서 매매 대응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만약에 상승폭을 넓혀 나간다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하방은 또 다소 제한적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결국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방향성만 그저 따라가기보다는 현재 이슈에 대해서 실시간 차트 확인해보고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다음으로 알트코인 차트도 살펴봐야겠죠. 저희 알트코인 차트 준비해 주셨는데 어떤 알트코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솔라나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솔라나부터 좀 보려고 하냐면 일단은 메이저 코인들 움직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요새도 보면은 그 중에서도 솔라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솔라나 날봉입니다. 지금 실시간 차트고, 솔라나를 봤을 때 이 앞에서 뭐 내려온 하락, 이거는 뭐 알트코인들 그리고 우리 시장들이 전부 다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그런 하락이었고, 근데 이 다음에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결국에 솔라나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하락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결국 얘는 저점이 지켜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다른 뭐 메이저 알트코인들 대비해서도 괜찮은 변동성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날봉 기준 차트입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시간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금요일부터 반등이 꽤 잘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바닥 기준에서 약 6%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그래서 지금 메이저 알트들 중에서는 솔라나가 제일 강한 모습.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사실 지금 이런 자리에서 물량들만 좀 모아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버텨지는 움직임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분할 매수 받기도 좋고 그리고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메이저 알트들 중에서는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주목할 만한 차트 중에 하나라서 솔라나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솔라나 거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뭐 이런 뭐 솔라나 관련해서 뭐 지금 뭐 밈코인들도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솔라나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정보방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솔라나가 알트코인 중에서 좀 메이저 중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솔라나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저희 또 알트코인 중에서 리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솔라나는 이렇게 강한 모습 가지고 있는데 리플은 또 어떤 모습 가지고 있을지 차트 한번 봐야겠죠. 리플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참 리플도 저는 뭐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요새 뭐 가격 움직임을 보면 조금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는 네, 부분이 맞아요.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리플을 여러분들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바로 솔라나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솔라나랑 똑같이 날봉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앞선 하락 이거는 뭐 같은 시장에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도 고점을 높아가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날봉 구조를 봤을 때 결국에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지금 리플 거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뭐 피말리는 구간 혹은 좀 많이 지루한 그런 구간들 중에 하나일 건데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크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주봉 기준의 여러분들이 뭐 지지 그러니까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업비트에서 1447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반등을 노릴 구간 현재 딱 그 1,300원대부터는 그래도 여기서는 이 앞에서 보였던 공백을 채우고 어느 정도의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다. 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을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리플을 조금 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00원대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조금씩 가져가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길게 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지금 어느 구간에 사야 될까? 혹은 내가 지금 물려 있는데 뭐 이 아래에서 난 더 사 모아갈 예정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혼자서 뭐 사실 계획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이런 뭐 타이밍 자체도 많이 잡기 어려우시다면 정보망에서 계속 잡아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리플 조금 애매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저점을 계속 갱신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지루한 흐름을 다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때 리플이 1,300원대까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져가는 건 어떻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좀 더 자세한 타점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많은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어서 제로베이스라는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로베이스는 또 어떤 이슈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흐름이 좋은 걸까요? 일단은 제로베이스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뭐 꽤 큰 변동성을 보여줬어서 이 코인 가지고도 지금 이야기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물려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래서 지금 날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로베이스가 딱 저점을 여기서 딱 찍고 나서 반등폭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14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나는 지금 이때 뭐 제로베이스를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상승을 봤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거래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코인들의 특징이 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덤핑이 조금 빠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로베이스를 여러분들한테 좀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변동성도 크게 없고 그리고 주도하는 섹터도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알트코인들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덤핑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시장이 큰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로베이스를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차트들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근데 조금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앞으로 이런 차트들은 꼭 피해 가셔라. 얘네들이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덤핑이 나온 코인들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재차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많이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내려왔네. 여기서는 내가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보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좀 제로 베이스 가져와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길 바라고, 뭐 앞으로도 뭐 좋은 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코인들 정보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뭐 궁금한 것들이나 그리고 뭐 히든 코인들 외에 다른 코인들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알트코인 차트도 봐주시면서 이번 제로 베이스를 예로 들면서 이런 코인의 차트 흐름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높은 상승세가 올라왔다가 바닥으로 하락했을 때 다시 상승을 기대하면서 사는 건 조금 고위험 투자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고위험 투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다. 아니면은 조금 더 좋은 코인 받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보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좋은 코인 또 말씀해 주셨던 지난주 히든 코인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난주 히든 코인 또 좋은 상승률을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는 뭐 바로 공개를 드렸었죠. 지난주에는 제가 히든 코인 에이다를 공유를 드렸었는데 일단 에이다도 지난주에 약 15%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딱 지난주에 공유드렸던 셋업 그대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눌렸을 때 매수를 받아보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보면 딱 15%이 직전 고점까지 이 구간을 전부 터치를 해줬고, 그래서 좋은 상승이 나와준 만큼 일단 뭐 지난주에 에이다 보시고 그래도 뭐 매매 참고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 축하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움직임이 나오고 이렇게 분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레인지를 어쨌든 그려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이후에 상승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도 지금 물량을 모아주는 모습,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아래에서도,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이 쌓여야 나중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조금 더 견고하게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구간들 없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그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제가 히든 코인 공유드렸던 에이다는 그래도 15% 이상 수익 보신 것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코인에 이어서 일단 이번 주 코인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이번 주 히든 코인은 일단은 오늘 이름을 좀 가려서 가져왔는데 일단 지금 차트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락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선을 기준으로 일단 상승,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쪽은 하락이라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는 돌파를 못해서 밀린 모습인데 여기서는 돌파를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 내려왔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도 지금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려는 모습.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돌파가 나와준 상태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히든 코인도 정보방에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히든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뭐 교육 자료나 전부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코인 이름을 바로 말씀해 주셨던 만큼 많은 수익 가져간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히든코인도 정말 좋은 코인이라고 하시니까요. 저희 정보방 들어오셔서 24시간 전략과 함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